안녕하세요. 션팍의 사진 이야기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현대사진의 시작, 미국이 맞을까요? 라는 주제예요. 미국이란 나라 지금도 굉장히 큰 강대국이고 전쟁을 치르는 데서 뒤에서 물자를 대주고 전쟁 군자를 대주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결국 돈을 벌고 싶다는 게 굉장히 크겠죠. 다른 나라를 도와주지만 그걸로 인해서 큰 이득을 취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왜 현대사진의 시초가 될 수밖에 없었냐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 사진이라는 게 카메라, 과학기술로 보기 때문에 니엡스가 그거를 발명했고 다게레오나 탈보트가 복제도 가능하게끔 만든다 보니까 나중에는 파리에서 나다르라는 사진작가가 사진관을 열면서 여러 부분에서 사진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 이후에 이제 살롱 사진이라고 했고 미술이라는 부분에 들어갈 수 있게끔 나도 사진작가인데 미술 같은 대우를 받고 싶어 명예를 얻고 싶단 말이야 이랬을 때 프랑스에서도 그 자본으로 들어오는 나다르의 어떤 주변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 세계사진사 통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듯 이 미술시장이나 예술시장이 돈이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면 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이 생기거든요. 1939년에서 4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세계 2차 대전이 있었잖아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굉장히 번성하죠. 경제적으로. 왜냐? 군수물자나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고 실제 전쟁을 치룬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나라 자체가 굉장히 안정감이 있었죠. 유럽에서 막 전쟁을 했고 미국 자체의 본토는 하나도 피해를 보지 않았잖아요. 엄청나게 큰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1939년에서 45년 세계 2차 대전 중에 유명한 아티스트들은 미국으로 많이 넘어왔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국으로 많이 넘어왔던 이유가 유럽이라는 나라는 되게 황폐해졌고 대신 미국이라는 나라는 많은 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문화라는 걸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이 문화, 여러분들 미국은 인디아 문화잖아요. 컬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차지하면서 많은 인디언들을 죽이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유럽 사람들이 넘어와서 만든 나라긴 해도 다민족들이 살고 실질적으로 역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문화라는 것들을 만들려면 미술이라는 시장, 예술이라는 시장을 꼭 키웠어야 됐는데 1950년대쯤에는 추상미술이라고 해갖고 잭슨 폴락이라든지 팝아트라든지 여러 가지 레디메이드라는 듀샹이라든지 많은 작가들이 혼재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새로운 예술의 서막을 열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미국에서밖에 못해. 이건 미국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근데 아프리카도 그런 미술이 있을 텐데 나름대로 국력이 너무 약하고 자본적으로 영향력이 미비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힘이 있는 미술이라 하더라도 그걸 서포트해서 더 힘을 키워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힘이 있고 그만큼 돈이 있고 자본이 있다 보니까 여러 다민족들 유럽에서 넘어온 유명한 아티스트라든지 아니면 기존적으로 미국에 살고 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융합해가지고 아무도 해보지 못했던 예술의 세계를 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추상미술이라든지 팝아트가 존재를 하는데 60년대 정도 들어와가지고는 이 부분도 주춤하기 시작할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카드를 끌고 나오냐? 사진. 사진도 미술의 한 부분이라면 이걸 통해 갖고 세계적으로 알리는 도구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이때 이제 엔젤 아담스라는 사람은 미국의 정경 미국의 유명한 어떤 국립공원 같은 걸 촬영을 했고 로버트 프랭크라는 사람은 스위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미국의 정서를 찍는데 이제 집중을 했죠. 카우보이가 미국의 뉴욕의 거리에서 이제 서 있는 사진 이렇게 워커 같은 걸 신고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창문에 미국 성조기가 걸려있는 사진 마치 동아시아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다민족 국가인 것 같은데 미국 성조기가 창문에 이렇게 한쪽 창문을 가리고 있는 사진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에는 성조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위대하고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앞선 나라다라는 것들을 조금 광고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미국이 넘버원이라는 것들을 좀 강조하는 이미지들이 작가들마다 한두 컷씩은 꼭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보여주기 사진일 수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미국이 가장 잘 살고 있었고 당시에도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새로운 것들 도전하는 시대에 성조기의 등장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진도 이끌어가는 나라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1960년도를 좀 봐야 되는데 미국의 미술 쪽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던 게 바로 1960년도에 게리 위노그랜드와 리프리드 랜더예요. 이 두 작가는 스트릿 포토그래피라고 하죠. 미국의 거리를 많이 찍었는데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F64 그룹도 사실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모임을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뭔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조리개를 조여서 촬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는 해도 우리는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거에 대한 화풍, 미술로 지면 화풍이겠죠? F64 그룹이 보여주는 에드 워스턴의 영향을 통해서 뭐 직물사진, 누드든 뭐든 굉장히 조리개를 조여서 촬영을 하는데 그게 풍경이 될 수도 있고 인물이 될 수도 있고 누드가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융합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진의 기풍을 우리 같이 가보자라고 했을 때 모임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상파라든지 후기 인상파들도 파리에서 막 모여가지고 서로가 만국박람회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서로가 막 많은 걸 교류했었잖아요. 야, 우리 이번에 이런 그림을 하는데 너는 요즘 어떤 그림을 하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시대적으로 넘어온 거죠. 이 1900년도 중반 이후부터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 당시 유명했던 아티스트들, 각 분야의 아티스트들이 만나가지고 뭔가 모임을 해서 그 모임을 통해가지고 그 시대에 이끌어갈 만한 사진의 화풍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라고 봐요. 이때 F64 그룹의 영향을 받은 마이너 화이트라든지 이런 작가들은 이제 심미적 사진이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다큐멘터리 형식이 아니라 나름 개인주의적 사진을 하기 시작했던 건데 이런 느낌의 연장선에 존재하는 작가들이 바로 게리 위노그랜드라든지 리프리드 랜더, 다이앤 알버스겠죠. 그래서 이들 셋은 같이 전시도 했었고 뉴욕이라는 베이스에서 좀 자주 만나고 이제 전시에 관련된 부분이나 사진에 관련된 부분을 긴밀하게 얘기했던 걸로는 알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서부터는 이제 예전에는 미국적인 어떤 문화의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그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촬영을 했잖아요. 의제 나젯이 다큐멘터리라는 말을 쓴 최초의 작가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다큐멘터리적인 사진은 결과적으로 정보를 알려주고 그 시대를 알려주는 사진이었는데 가장 사실적인 거죠. 그래서 이 사실적인 것들이 가장 솔직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진 예술인데 이 예술의 범위에서 좀 벗어난 게 바로 이 게리 위노그랜드라든지 리프리드 랜더라는 거죠. 리프리드 랜더를 잠깐 살펴보면 이 리프리드 랜더는 잡지 촬영이라든지 광고 촬영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예전에 나다르처럼 돈을 좀 많이 벌면서도 나름대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돈을 벌다 보니까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아는 사람도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이래서 이제 리프리드 랜더 같은 경우에는 그걸 기반으로 이제 촬영을 했는데 이제 마돈나도 촬영을 하죠. 이 마돈나를 찍은 사진이 단돈 25불만 받고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마돈나를 찍은 사진만 봐도 이 작가가 얼마나 센세이션한 아티스트를 발견하는 안목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이후에 이 리프리드 랜더의 사진을 보면 미국의 특히 도시를 베이스로 뉴욕을 촬영을 많이 했었는데 본인의 그림자를 이제 집어넣고 촬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 형식이 아니거든요. 자기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그 안에 집어넣는 건데 이런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들어가 있는 다큐멘터리 형식이 바로 미국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 사진을 키워주고 뭔가 알리는 부분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력도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이 전환점을 리프리드 랜더나 게리 위노그랜드로 잡는 이유가 이 작가 둘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이 작가의 프레임 안에 개인적인 생각과 사고를 집어넣어서 찍었다는 거를 굉장히 주목하는 거죠. 이 리프리드 랜더의 사진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 사진은 사실주의적인 거고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어떤 미술은 굉장히 약간 추상적인 부분인데 사실주의에 입각한 거는 로버트 프랭크라든지 엔젤 아담스 통해서 1950년도에 좀 확고해졌는데 이 리프리드 랜더는 이 확고한 사실주의적인 부분과 회화가 갖고 있는 모더니즘적인 추상적인 것들을 섞어놨다는 거죠. 본인이 등장하는 남의 등짝에 나의 그림자를 집어넣는 형태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사진이 보여주는 기술적인 기계적인 부분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구체화시켜가고 그 안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당시 미술 평론가들이나 하는 얘기가 리프리드 랜더는 앙리 까르티에-브레송의 결정적인 찰나의 순간이 아니라 결정적인 구조의 완성이다라고는 얘기를 해요.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이제 매그넘 사진 작가였죠. 앙리 까르티에-브레송은 종군 기자처럼 뭔가 격한 순간에 어떤 내가 찍고자 하는 사진을 통해서 많은 보도 자료가 나가고 그걸 통해 사람들이 뭔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널리스트로 유명했던 앙리 까르티에-브레송이 뭔가 나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아름다운 순간을 찍어보자 해갖고 나온 것들이 이제 찰나의 순간이고 그 당시 매그넘 작가였던 로버트 카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전쟁 사진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중에 촬영을 하다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든지 뭐 스페인 내전 같은 촬영을 하다가 돌아가시긴 했죠. 촬영 중에. 하지만 이런 사진 자체가 가지고 있던 저널리스트적인 보도주의적인 사실주의적인 사진에는 사람들이 이제 크게 흥미를 잃기 시작했던 시기에 이제 게리 위노그랜드나 리프리드 랜더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 사진의 이유는 뭐냐? 전쟁이라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사실주의에 입각한 가장 현실적인 것들을 찍어서 카메라에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쓰는 거지만 이제 이 다음부터서는 이제 추상 미술이라고 하는 어떤 모더니즘적인 작가의 생각이나 의사가 들어가 있는 회화적인 느낌, 작가 본연이 중요한 사진의 세계로 초대하기 시작한 게 바로 게리 위노그랜드랑 리플리 랜더인데, 이 리플리 랜더의 사진은 특히나 조금 더 직설적이고 거친 프레이밍이 들어가 있죠. 이 로버트 프랭크의 사진이나 이런 것들 보면 거의 그래도 미국적인 사진이라고는 해도 수평수직이 좀 잘 맞아요. 하지만 이 리플리 랜더 사진이나 게리 위노그랜드의 사진을 보면 사진 자체가 굉장히 프레이밍이 어지럽거든요. 특히 게리 위노그랜드는 프레이밍이 더 어지럽죠. 이 리플리 랜더 사진에는 등장하는 게 바로 유리창이라든지 이제 매터리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창문이라든지 어떤 텔레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오브제들이 그 레이어적으로 좀 쌓여 있어요. 평면화 시켜가지고 공간감을 주고 촬영한다기보다는 어떤 레이어들을 몇 개씩 쌓아가지고 마치 그 레이어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어떤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고 난 뭘 찍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데, 특히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 이제 뒷모습에 자기 그림자를 집어넣은 사진, 여자의 뒷모습에 그 사진도 제가 페이버릿, 제일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고, 두 번째 사진은 자동차 백밀러에 자기가 사진 찍는 모습에 오른쪽에 God Bless America라는 게 있어요. 교회에 이렇게 써여 있는데, 이런 것도 약간 로버트 프랭크하고 비슷한 성조기를 담진 않았지만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워딩을 이제 찍은 사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도로 표지판 세모에 위에 구름이 이렇게 아이스크림처럼 올려져 있는 사진. 좀 유머스러운 사진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사진들은 대부분 리플리 랜더의 사진 속에 존재하는 뭔가 찰나의 순간이지만 그것들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잘 버무려져 있는 사진인 거죠. 리플리 랜더의 사진은 작가가 개입해서 프레이밍을 새롭게 만들어갖고 나 나름대로의 사진의 세계를 펼칠 수 있고, 그거는 약간 독창적인 또 다른 다큐멘터리 형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게리 위노그랜드의 사진에 동물원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이 동물원 시리즈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동물원 시리즈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백인 여자하고 이제 흑인 남자가 있는데 원숭이 둘을 안고 있어요. 근데 그 둘 다 웃고 있는 표정이나 표정이 조금 알 수 없는 뭔가 모호한 표정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인종차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명의 사진과 이제 원숭이를 안고 있는 사진, 이거가 이제 동물원 시리즈 유명한데, 이 동물원에 가가지고 나름대로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 일반인들의 모습을 담았지만 그게 굉장히 미국적인 느낌이나 뉘앙스가 굉장히 잘 표현됐다는 사진으로 알려져 있죠. 그때도 이제 게리 위노그랜드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찍은 캘리포니아, 여자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막 이렇게 걸어가는데 프레이밍이 완전 사선으로 되어 있고 이제 약간 장애인이 휠체어에 타서 앉아있는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도 굉장히 유명한데, 이 게리 위노그랜드 자체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레이밍을 굉장히 이상하게 두고 사선으로 두고 일부러 사선의 구도에 맞게끔 불안감을 표현하듯이 촬영을 했는데, 빗줄기가 쭉 내려오면서 그 당시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미니스커트, 그 다음에 여성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신분적으로 상승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당당하고 위험성 있게 느껴지는 약간의 로우 앵글로 촬영한 사진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그 다음에 뭐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흑인이나 백인이나 섞여가지고 긴 벤치에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사진도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검정색 그런 미국에 있는 주택에서 막 뛰어나오는 느낌, 그것도 굉장히 약간 윌리엄 이글스톤 사진처럼 맹랑한 느낌의 사진도 있고, 제일 제가 좋아했던 사진은 이제 복싱 선수인지 아니면 연예인인지 모르겠지만 오픈카, 특히 미국의 클래식카를 타고 가는데 그 옆에서 찍은 것 같아요. 약간 버스에서 찍었는지 조금 하이 앵글인데 코뼈가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미국의 정서를 굉장히 잘 알려주는데, 이것들이 엔젤 랍슨, 로버트 프랭크처럼 뭔가 보여주기 형식이 아니라 그냥 내가 느낀 그대로를 스냅적으로 촬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스냅이라는 부분이 찰나의 순간이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나라의 특징과 특성, 그 다음에 개인적인 뉘앙스까지 포함된 사진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이런 이 게리 위노그랜드의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데, 심지어 뷰티풀이라고 해갖고 여성을 찍은 사진도 있어요. 그 여성이 막 웃고 있는 장면, 이런 것들은 국적이 불분명해요. 꼭 미국이라고 할 수도 없고. 여기서 게리 위노그랜드가 자신이 직접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나중에 사진으로나 보게 될 것 같은 것을 보기 위해 사진을 찍는다. 이 말이 굉장히 종종 많은 사람들한테 인용이 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사진이라는 거는 내가 찍은 자체를 남들이 봐주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목적을 갖고 찍는 분들도 있겠지만 광고 사진이나 패션 사진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내가 주관적으로 찍는 것들. 그래서 게리 위노그랜드 사진 보면 리플리 렌더보다도 프레임이 굉장히 더 어수선해요. 그래서 이제 리플리 렌더는 오히려 게리 위노그랜드에 비하면 좀 반듯한 편에 속하죠. 하지만 이 게리 위노그랜드의 사진은 굉장히 역동적인 프레이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기우뚱한 프레임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것보다 굉장히 주관적으로 사진을 보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진이라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봐도 미국이란 나라를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가지고 찍었다기보다는 내가 보는 그대로를 찍으려고 노력했던 게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미국이란 나라를 가지고 와서 게리 위노그랜드나 리플리 렌더, 미국 국적의 작가들이죠. 이 작가들이 패션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교수도 했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는 옛날에 프랑스하고 너무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유튜브를 찍게 된 것도 있어요. 1800년도 중반에는 어떤 면에서는 나다르라든지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 당시 프랑스가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고 유럽이란 나라가 1800년도에 굉장히 잘 살던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1900년도 중반, 100년이 지나서 왔을 때는 이렇게 게리 위노그랜드라든지 리플리 렌더 같이 상업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여주려고 하던 게 사진 쪽에서는 미국이라는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잖아요. 이 사진이라는 문화가 어떤 면에서는 퍼블리싱이 굉장히 빨리 되잖아요. 이렇게 배포도 많이 되고 그림 같은 것들은 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미술관에서 다른 미술관을 옮겨갈 때 전시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작품이 하나니까 작품 하나를 꼼꼼히 포장을 했고 비행기를 태우고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미술관 밖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만 보내면 그 다른 나라에서 이제 액자를 만들어 갖고 전시를 할 수도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앙리 까르띠에 프레송이나 유섭카 씨나 아니면 라이프 잡지 사진전 뭐 이런 거 자주 하잖아요. 이렇듯이 이 사진이라는 거는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전시 같은 게 굉장히 유용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복제가 가능한 부분 그 다음에 나라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문화에 나름대로 미국에서는 모더니즘적인 회화적인 개인적인 취향이나 어떤 생각이 좀 들어있으면서도 미국적인 것들을 꼭 미국 사진 찍어주세요가 아니라 미국인데 너희들이 미국 사진적인 부분을 조금 더 돋보일 수 있도록 개인적인 느낌으로 조금 담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걸로 어떤 면에서는 게리 위노그랜드랑 리플리 렌더 사진이 유명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찰나의 순간이라고 하는 그 앙리 까르띠에 프레송 전시는 여전히 대한민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도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게리 위노그랜드라든지 리플리 렌더의 사진은 그렇게 세계적으로 막 전시를 지금도 막 돌아다니면서 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성북미술관이나 대한민국에서 몇 번 하긴 했지만 나름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굉장히 큰 데서 전시를 하는 걸 못 본 거 보면 미국적인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는 중요하고 사진적인 사조에서도 이 작가들을 빼놓을 수는 없지만 순간에 찰나에 찍은 사진의 어떤 임팩트라든지 뭔가 감흥은 로버트 카파라든지 앙리 까르띠에 프레송이 더 크지 않았나. 국적을 불문하고 그 작가가 보여주려고 했던 그 당시의 그 감정이 가장 구체화되어 있는 사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오늘 게리 위노그랜드나 리플리 렌더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됐나요? 이 순간순간 내가 다큐멘터리 형식이지만 그 안에 나를 집어넣어서 촬영을 하되 그 프레이밍이라든지 그 어수선함조차도 나름 재해석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뭔가 내 얘기를 더 전달할 수 있는 사진이 된다면 한국에서 그런 사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국이 굉장히 큰 나라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사진도 아마 리플리 렌더나 게리 위노그랜드 같은 사진 작가로 유명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번 유튜브를 찍게 되었어요. 즐겁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